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을 겨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강한 비판이 누구를 향한 것 아니냐, 작심 발언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세력들에게 속거나 불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뭐였습니까? 예, 바로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라는 말인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자유라는 말이 27회로 가장 많았거든요. 자유가 제일 많았고. 예, 그 이후가 이제 평화 11회, 국민 9회, 자유민주주의 7회였는데 그 뒤로 이어선 게 공산 전체주의라는 표현으로 6번이나 등장을 했습니다.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공산 전체주의를 겨냥해서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데 이어서 허위 선동과 폐륜 공작을 일삼아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북한 체제 또 국내 종북 세력을 겨냥해서 다소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화, 인권, 진보 활동가들과의 실상은 전체주의 세력이다. 이렇게 싸잡아 비판한 걸로도 해석이 됐는데 일각에선 또 전임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작심 발언이다. 이런 해석까지도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유엔사 간부 오찬에서도 최근에 반국가 세력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 10일 유엔사 간부 오찬이 있었는데요. 이때에도 반국가 세력들을 종전선언과 연계해서 유엔사의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난 6월이죠.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도 반국가 세력들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반국가 세력에 관한 얘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게 야당에서는 그래서 이게 우리를 지칭하는 것이냐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세를 또 벌이고 있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이거 우리 얘기인가 한다는데 이런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야당과 또는 야당과 친한 그 주변 세력 뭐 이런 곳에 있는 거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최근 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그 검찰이 사실은 지금 검찰과 그 국가정보원이 민노총 일부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재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뭐 해외 어디서 접선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하나 둘씩 나오고 있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사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거를 저는 염두에 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언급한 거는 현재의 민주당과 야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민주당과 야권과 그 일부 좀 겹친다고 할 수 있는 뭐 민노총 그것도 일부 뭐 그런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하튼 뭐 표현은 상당히 강력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러자 윤 대통령의 비판에 민주당은 아주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민주, 인권, 진보로 위장해 폐륜 공작을 벌이는 공산 세력은 누구입니까? 정부의 비판적인 야당, 시민사회와 언론, 국민을 그렇게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자, 여야 간의 평가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니 지금 뭐 몰라서 저런 질문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니면 본인들이 뭐 찔려서 저렇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는데 민노총의 그 조직적인 국장했던 석건호 씨를 비롯해서 민노총의 고정 간첩으로 십수년간 활약해온 사람들 지금 다 구속 기소가 돼 있고 재판에 회부가 돼 있고요. 창원에는 또 민중전이 자통이죠. 또 제주도에는 한길회 뭐 등등 해갖고 이 고정 간첩으로 단연간 암약해오던 사람들이 이 문재인 정권 때 간첩 수사를 아예 손을 놨어요.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시 재개를 해서 이렇게 어렵사리 밝혀내갖고 이게 지금 재판에 회부돼 있는 상태인데 이런 현실이 있는데 저걸 누구냐고 물으면 아니
검색창에 그거 하나만 두드려봐도 알 수 있는 건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민주당도 좀 책임져야 될 게 이 자꾸만 종전선언에 집착하면서 유엔사를 공격을 하는 행위, 이게 바로 반국가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950년 6월 25일에 김일성이 남침을 받아가지고 낙동강 전선까지 다 밀리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때 말이죠. 이 미국이 참전한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유엔사의 깃발로 참전한 겁니다. 예. 미국을 포함해서 16개국 전체 병력의 90% 이상은 다 미군이었지만 하여간 유엔사에 그걸로 왔어요. 그런데 그때 김일성이 나중에 그 전쟁 평가하면서 우리가 공군력에서 밀린 게 그거를 남조선을 완전히 해방시키지 못한 공군력. 근데 그 비행기들이 전투기들이 다 어디서 떴습니까? 일본에서 떠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낙동강 전선만 남아 있는데 우리가 전투기를 띄울 수 있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본에서 다 그 유엔군 전투기가 날아온 건데 예. 그때는요 미일 안보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미일 안보 조약이 체결된 건 1952년이에요. 바로 유엔 사령부가 창설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유엔 전투기가 와갖고 이렇게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뭘 한 건데 그 유엔사를 어떻게든지 흠집내고 전 정부 사람들의 그 유엔사에 대한 그 비아냥거리고 공격적인 거는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예,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유엔사에 대한 해치 주장을 민주당 측이 했다는 건 사실관계에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제 과거 지난 정부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이게 뭐 유엔사 해체까지 주장이 나오거나 이걸 전제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대통령께서 최근에 계속 지난번 아까 뭐 유엔 사령부 지휘부 간담회도 있었지만 그 전에 한국 자유총연맹 기념식 때도 있었고요. 그 전에도 이런 발언을 계속 하십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재판에 해보던 민노총 간부 몇 명의 어떤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할 만큼 이게 이제 실체하는 위협인가? 북한과의 체제 전쟁은 끝난 거 아닙니까? 경쟁은? 누가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북한과 지금 뭐 이 어떤 경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이러한 세력들이 문제가 돼서 우리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실제 뭐 민주당을 포함한 정부 비판 세력 전체를 향한 메시지이고 다분히 정치적이고 내년 총선까지 고려한 메시지인데 국민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갈등시키는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 대통령의 말씀으로 적절한지 좀 걱정이 앞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중에 일부 내용은 서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라든가 유엔사 문제라든가에 대해서는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분도 포함됐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재밌는 장면이 있었대요.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를 이렇게 쭉 하는데 눈을 질끈 감은 사람이 있었대요. 잠깐 이게 아니에요. 무려 10초나 감고 있었답니다. 한번 세볼까요? 자, 일각에서는 이거 조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도 나오고 있는데 누구일까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 민주화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 경축사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뭐 눈이 아플 때 이렇게 눈을 감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세 보니까 좀 길어 보이기도 하고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조른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들을 이제 기자들도 가지고 이제 이 대표 측한테 물었는데 이 대표 측은 그러니까 뭐 자세가 워낙 꼿꼿하고 이제 뭐 졸게 된다면 이제 허리도 뒤로 젖혀 있을 수 있고 몸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보니까 이제 잠든 건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면 당연히 이제 야당 대표들의 표정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언론사 카메라나 이제 기자들이 당연히 확인을 한다라는 건 이 대표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걸 의식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10초간 눈을 감고 있었다는 건 그 이 대표도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 메시지를 구사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경축사 할 때 눈을 감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래요. 6월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장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의 영웅입니다. 헌신 위에 현충일 때도 그랬군요. 현충일, 광복절. 우연일까요? 의도한 걸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눈을 감고 있을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 얘기, 지금 저희가 많기. 했던 그때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다른 것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건 아니지만, 물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생각을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100%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저희 보고 해석을 하라면 예. 보기 싫다 이거 아니겠어요? 듣기 싫고 보기 싫다. 아니 듣기 싫으면 이제 귀도 막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뭐 안 나간 것으로 보고, 예. 그러니까 보기 싫다 뭐 이런 걸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예, 그 정도의 메시지를 던졌을 수도 있다. 아니면 진짜 조른 걸 수도 있고.